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내내 보합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쉼과 또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 쉬니 지수도 같이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쉬는 틈을 타서 두루두루 종목들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은 MHB 인베스트이사,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젠백스링크입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파트너사 포니 AI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주목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포니 AI는 지난 4일 젠백스링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알린 데 이어 7일엔 룩셈부르크와 국가 차원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위는 젠백스링크가 차지했습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시노펙스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혈액 투석 관련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허가 취득 후 사업 본격화가 기대되면서 최근 급등을 이어왔는데요. 이름에 이달 중 국내 품목 허가가 승인날 것으로 기대돼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 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혈액 투석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20조 원 규모로 국내 시장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8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 목적으로 1억 7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소식도 있었습니다. 9위는 시노펙스가 차지했습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위메이드입니다.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규모 MMORPG 나이트크로우는 오늘 12일 전 세계 170여 개국 정식 출시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국내 선출시된 이후 장기간 글로벌 매출, 구글 매출 탑10을 기록한 바도 있는데 이번 글로벌 버전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3.0을 기반으로 한 토큰 경제 등 다양한 블록체인 요소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8위는 위메이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10위 젠백스링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정말 주가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항상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젠백스링크라는 기업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1위 해외 명품 병행을 수입하고 있고 이제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강세를 좀 계속 보였어요. 결국에 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포니 AI와 합작법인도 설립을 좀 하고 있고 이제 투자를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진 역시 양사에서 각각 선출해가지고 3인 선출해서 총 6명의 이사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포니 AI 자체가 워낙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고요. 어쨌든 젠백스링크와 이제 합작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택시라든지 로보택시 관련한 사업을 좀 진출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젠백스링크 자체가 이 5G 무선통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기 위한 좋은 그림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급등을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솔직히 좀 놀랄 정도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쭉 가져가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입장에서는 보수적이고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3,260원 정도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전망성 이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전략에 있어서는 3,260원 지지 확인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등주에 대해서는 좀 대응 전략도 더 촘촘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네, 시노펙스입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고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거래 장 마감 이후 자사주 처분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인공신장계 관련한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급등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좀 쉬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금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데요. 시노펙스는 워낙 한번 오를 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에 대한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노스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 단인 FPCB 쪽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신사업인 바이오 필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혼재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먼저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작년 3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미 재작년에 실적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주식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PCB 관련한 본업 가치만 해도 현재 시가총액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오늘 주목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신사업인 바이오 필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혈액 투석 사업인데요. 현재 200만 개가 생산이 가능한 캐파를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시장 규모가 국내가 한 1조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시노펙스가 허가를 받아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 국내 시장 1조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최소한 30% 정도 가지고 오더라도 약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국내 품목 허가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주식인 만큼 테마랑은 조금 별개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에 2억 원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보통 이제 내가 이 종목을 한 100에 사겠다 하시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먼저 1차 매수로 보내시고 그 다음은 눌림목마다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이 눌림목에서 한번 살펴보자 시노펙스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8위 또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사실 본업도 본업이지만은 이제 위믹스의 가격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위믹스에 더불어서 또 내일 나이트크로워 이 글로벌 버전 출시 예정과 더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게임주 자체가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다 보니까 게임주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해줄 수 있는 그림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개별적인 이슈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MMORPG 나이트클로우가 이제 내일 12일이죠. 전 세계 170개국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글로벌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메이드 자체가 워낙에 게임 산업과 함께 블록체인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블록체인 법인 위믹스단에서 이 CCIP를 통해 가지고 운하기 X를 공개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서 이 위믹스 3.0이라든지 이더리움, 플리곤, 아발란체, BNB 크로마 등 다양한 블록체인을 선택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강점이고 또 이 CCIP 이 운하기 X를 통해서 이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판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대표 자체도 워낙에 좀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고 아무래도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게임 산업의 좀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의 가시성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위메이드의 그 중동 지역 대상 위믹스 사업 확대도 위믹스 가격 확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겁니다. 다만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 좀 보게 되면 대형 게임사라든지 중형 게임사 그리고 대형 게임사 간에서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게임사들의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흥행 실패에 대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대장주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중국 판호라든지 기존 중국 말고도 최근에 중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한 53,7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절가는 58,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2,3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이드와 더불어서 이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태웅입니다. 풍력 발전과 플랜트 산업, 조선이나 선박 엔진 등의 수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3월 선박 수출 호조 속 관련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태웅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내 신규 풍력 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국내 조선사들의 신조선가 상승에 따라 주요 기자재 업체들의 마진율도 개선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7위는 태웅이 차지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약세 속 국내 반도체주들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미반도체는 HBM4에 TC본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TC본드 대장주로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최근 강세 흐름이 지속됐던 반도체주 전반의 차익 실현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한미반도체 장중 6%대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입니다. 6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7위 태웅입니다. 저 PBR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해서 소외가 됐던 것이 아쉬웠죠. 트럼프라는 변수 경계감이 있는 반면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투신 개선, 그리고 각각 좀 상충하는 재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 실적 기대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방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을까? 아직까지 주가는 좀 답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의 전형적인 피해 섹터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바이오 섹터와 신재생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섹터 역시 그 뒤를 이어서 바닥을 찍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신재생 관련 종목들, 풍력도 그렇고요, 원전, 그리고 이제 태양광까지도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모습이 서서히 발견되고 있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재생 태양광 섹터가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가 하락의 이유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당선이 된다라면은 그동안 있었던 IRA 법안 다 뒤집어 엎겠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관련 노이즈는 이미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IRA 법안 자체가 이미 다 이제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금리가 이제는 저금리로 바뀌게 된다면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부터 이제는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신재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서 무엇을 본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냐면 바로 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바닥인데요. PBR이 0.6배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본이 약 3천억으로 현재 시가총액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올해 가이던스를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영업이익 55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약 400억 정도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PBR 0.6배짜리 저 PBR 종목인데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더욱 더 올라간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는 너무 싸도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블이 아니라 저는 한 3더블 정도에서 한 5만 원까지는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과 더불어서 호실적까지 이 태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6위 한미반도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주 차익 실현 나오는 가운데 한미반도체 또한 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던 투자자분들 좀 오늘 이제 조정을 좀 기회로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오늘 보면 지난 미증시가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좀 걱정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양봉 전환을 했고 꼬리 다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은 지금 플러스 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결국 지난 미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미증시 반도체들이 오히려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승해줄 수 있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기술주가 워낙에 많이 올랐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임원 매도에 따른 그 노이즈도 좀 있었는데 이 임원 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들이 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AI 시대는 계속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 반도체 대장주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이 과거에 닷컴 버블에 대한 우려를 같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한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들하고 이제 예전에 인터넷 닷컴 버블 시기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 주가들을 보면 좀 달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의 주가를 좀 뒷받침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좀 안정적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닷컴 버블 때는 닷컴자만 들어가면 우후죽순 다 랠리를 좀 폈던 것과 달리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것들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그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이슈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가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흐름도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워낙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따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좀 하고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저는 손절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94,700원을 잡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92,400원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92,400원 손절가 체크하시고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오늘 힘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의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또 그리고 있는 특징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급등주임에도 불구하고 젠백스링크는 보유자의 영역, 시노스펙스는 여전히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태웅은 목표가 5만 원까지 강력한 상승에 대한 기대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네, 빨간불을 붙잡고 있는 코스닥과는 달리 코스피가 조정폭을 더 키우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평균 기온이 영상으로 훌쩍 올라가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봄을 기다리던 엔터주들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중 YG엔터테인먼트는 신인 베이비몬스터의 4월 본격 활동을 예고했고요. 트레저도 2분기 신규 앨범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오름폭 보이면서 7.9% 상승, 엔터주 전반에 바닥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히자 또 다른 초격차 기술로 평가받는 실리콘 음극재 쪽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표로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3월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면서 현재 7.7%의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 중 하나 KH바텍이 있는데요. 주말 사이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티타늄 사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유일 티타늄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으로 앞으로의 성장성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째 담고 있는 가운데 연이틀 양봉 그리면서 15,6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약세와 함께 저PBR주들의 파란불이 짙습니다. 특히 증권주는 실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오늘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내내 사들이던 기관이 3월 들어 매도로 확실히 돌아선 가운데 우하향 곡선 그려가면서 현재 4.8%의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네, 5위는 유한양행입니다. 국내 바이오벤처의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해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카나브 테라퓨틱스로부터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항암제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아마케에서 면역 항암제 2종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닷새째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CNP가 일본에 특화된 신제품과 마케팅 활동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일본 내 K-뷰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오프라인에서는 일본 전용 제품으로 공략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본 뷰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투심을 끈 LG생활건강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기업 엔캠입니다. 지난 8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13일 65만 6,596주가 신규 상장하게 됩니다. 앞서 엔캠은 2019년 미 현지 법인 엔캠 아메리카를 설립한 이후 과감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이어오면서 북미 2차 전지 시장에서 핵심 소재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는데 당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대규모 현지 생산, 현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전해 공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위는 엔캠입니다. 네, 5위 유한양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모멘텀 비해서 최근 들어서 그렇게 주가는 많이 못 갔었는데 유한양행 앞으로 얼마만큼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유한양행도 참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금 그 주가를 서서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차례대로 올리는 느낌이에요. 알테오젠이 먼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AACR이죠. 아마케에 대해서 어떤 파이프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ABL 바이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를 차례차례 끌어올리고 있고 또 HIB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월에 FDA 파이널 리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앞둔 종목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가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유한양행이죠. 5월에서 6월 정도에 FDA 조기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역시나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제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시장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머크라는 빅파마를 끼고서 이제 좋은 주가를 보여주듯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존슨앤존슨을 끼고서 결국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것을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스토리를 그대로 유한양행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이 사이좋게 두루두루 올라서는 움직임, 유한양이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긍정적인 투심에 대한 기대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LG생활건강도 좀 분위기 나아져야 할 텐데요. 바닥 좀 잡아가나요? 일단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주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에 좀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생활건강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우리 국내 화장품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좀 높았던 만큼 그 중국 시장을 좀 공략했었죠. 그리고 럭셔리 화장품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2017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좀 터지고 중국인들의 이제 자국 소비 운동에 좀 나오면서 여기 또 코로나 악재까지 좀 나오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법인 매출이 좀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여기에 또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나오면서 고가 화장품 수요가 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건 그 지난해 9월 그 더후의 대표 제품이 청기단을 13년 만에 리뉴얼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광군제 기간 동안 틱톡 채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 10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어찌됐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에 좀 집중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알리의 그 K 베뉴에도 입점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북미라든지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도 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제품들, 신제품의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확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인도 스킨케어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5억 7,910만 달러, 약 7,620억 원 정도에 달할 전망이고 오는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한 11%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K-팝, 우리 K-드라마, K-팝, K-뷰티 이런 쪽에 그 수혜를 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35만 2천 원 가격대인데 손절가는 33만 3천 원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신에 목표가라기보단 지금 35만 3,500원, 35만 4,500원 사이에서 이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35만 4천 원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감과 함께 점진적인 우상향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위 엔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주가 한 3배 넘게 뛰었었죠. 지난달에 고점을 찍고 난 후 최근에 조정을 보이다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 소식이 있었는데 신주 추가 상장 이슈에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좀 어려운 주식이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작년에 큰 시세를 내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올해는 전고체, 전해액 그리고 이쪽 섹터 쪽으로 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해액과 전고체가 과연 양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기간, 중기로 놓고 본다라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전해액과 전고체가 동시에 올라가는 지금의 상황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캠만 놓고 본다라면은 FEOC라고 하죠. 중국 기업들을 제외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수혜를 엔캠과 같은 국내 기업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엔캠의 미상환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사채 전환되지 않은 주식이 미상환 전환사채 12가 470만 주 그리고 BW가 무려 114만 주가 있고요. 상환전환 우선주의 경우는 오늘 좀 공시가 나온 것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만 주가 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환대 물량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의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성을 보고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오버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이제 좀 차익실현의 관점을 올라갈 때마다 염두에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CB, BW 이런 오버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나서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엔캠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짧게 오늘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에 대한 분위기 보고 가겠습니다. 김지민님께서 전력에서 원전까지 AI 유니버스가 확장되고 있다.
아닌가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일진전기 LX 일렉트릭을 제외하고는 일부 올랐던 전력주들이 살짝 쉴 때 원전주가 올라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제대로 분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리님께서 반도체 쉬니까 골고루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엔터주,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조선주 계속해서 좀 쉬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개별 이슈에 따라 선방하는 흐름이 오늘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쉬는데 홀로 상한가 찍은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 상승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반등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이사님, 자람 테크놀로지는 왜 오늘 혼자 상한가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정확히 내용을 갖다가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정확한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AI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CXL과 이제 PIM이라고 하죠. 그쪽 섹터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미미콘이라고 하는 어떤 반도체 관련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아마 그 이벤트를 앞두고서 좀 한 번 더 이제 시세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막상 그 이벤트가 닥치거나 아니면 그 전날에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가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올랐다라고 해서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서 올라간다라면 우리는 항상 이 K세론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좀 내일 한 번 더 주가가 튀어오른다라면은 좀 더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네.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짧게 볼까요? 오늘의 반등 시그널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그 아티스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들 계속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아이돌에 대비하고 어쨌든 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테니까 그 실적적인 부분이 반드시 그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듯 못 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에 눈에 띄는 가운데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 순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 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한화오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화오션이 집중하고 있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8조 원에서 9조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본계약 체결을 앞두면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설립을 검토 중인 해운사의 사명 후보를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한화오션이 차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우디 최대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해 1,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 해결을 위해 원전이 전력 수급 해결의 대체제로도 부각되면서 상승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1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2위는 오랜만에 조선주 한화오션 살펴보겠습니다. 3월 선박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 카타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가 쉬니까 두루두루 올라올 때 조선주들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순환매의 반등인지 저번에도 한 차례 반등 주고 좀 쉬었었거든요.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반등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수출 데이터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이제 선박이라든지 조선 쪽에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시장 자체가 순환배되는 섹터들이 워낙에 많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소부장 쪽으로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달 또 일정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다이내믹하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선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 워낙에 좀 바닥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던 종목들이고 오히려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좀 강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강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선 업황 자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건 어쨌든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에 대한 그 양해각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한 조율 중이라고 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가는 좀 더 한번 탄력적 엄청 다이나믹하게보다는 그래도 좀 우상향해주는 그림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카타르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사전 계약이다 보니까 가격 면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이 이제 척당 3,089억 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척당 3,047억 원 정도니까 아마 이 가격대 부근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규모 수주다 보니까 반복 건조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성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자재 구매 비용 등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가 LNG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캐나다라든지 이번에 폴란드 세계 시장에서 잠수함 그 사업 수주에도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치로 나온다라고 한다 실질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 작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주가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아직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가격대 24,250원 가격대에 유지해주고 있는데 손절가 23,450원 말씀을 드려보고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흐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27,400원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위 한화오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이 두산 에너빌리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원전주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사우디 수주 소식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작용 보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 관점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소형 원전 관련주로서 대표격인 SM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무려 2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AI 서버에 대한 어떤 전기 소비량이 한 가정과 비교를 하게 되면 무려 14,000배, 1,400배도 아니고 14,000배 정도 더 많은 전기량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거의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변압기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노후 변압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력 생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무려 17개국에서 원전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신재생도 가고 원전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효율이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만 담보가 된다라면은 사우디도 그렇고 이런 개도국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으로 놓고 보시고 그 이등주로는 한전기술을 같이 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가운데 오늘의 1위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